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승윤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준비하고 마련한 신규 채널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유튜브 채널과 공작관TV 그레이트게임 유튜브 채널을 애독하고 애청해 주시는 많은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과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그리고 광고가 안 붙기 때문에 저희 방송이 중간에 중단될까봐 이제 염려하신 분들도 있는데요.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구글에서 뭐 광고를 갖다가 뭐 제한하고 뭐 이런 게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저희 같은 경우는 광고가 1원 한 장 붙지를 않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 애독자 한 분이 천조국 패랭이 아름다운 미국 여성께서 올려주신 또 글을 보내주셨더군요. 아마 천조국 패랭이가 아마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연락을 하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구글에서 정확한 사실 보도를 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을 탄압하고 아마 그런 것들이 아마 느껴졌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마 정식으로 아마 구글에다가 클레임도 하고 그리고 아마 직접적인 트럼프 대통령 쪽에 연락을 해서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진실 보도를 하고 있는 유튜버들에게 이런 여러 가지의 정상적이지 않은 납득할 수 없는 합리적이지 않은 행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이제 정식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금융치료를 당하기 전에 미리부터 고분고분하게 온순해지는 것이 필요하겠죠. 기업들에게도. 아니면은 미련하게 고집을 부리다가 얻어맞고 피 흘려가면서 한참 몸을 상한 다음에서야 그때 가서 바꾼다. 이렇게 되면은 본인에게도 자신들에게도 좋을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세상은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거짓말과 사기와 사술, 정직하지 못한 태도로 살아가면서 오직 자리에 탐하고 출세에 연연해야 하던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젠 앞으로 정직하고 올바른 마음으로 언행이 일치되는 사람들이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반듯한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가 의회 연설할 때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이 순간에 지금만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해놓은 것에 대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민주당도 함께 할 수가 없겠냐라고 묻습니다.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위대한 미국을 우리가 함께 건설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은 선뜻 트럼프의 제안에 대해서 동의한다거나 박수친다거나 하는 표현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지난날 트럼프 일기 때 도널드 트럼프가 의회에서 연두교서를 발표할 때 그 뒤에서 하원 의장 자격을 앉아있던 낸시 펠로시는 트럼프의 연설이 끝나자마자 그 트럼프의 연설문을 박박 찢어버립니다. 그랬던 그 사악한 여성도 이제는 80대 여인이 되었고 이제는 무덤으로 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입장이 되는 것이죠. 이번에 트럼프의 그와 같은 언급이 있고 나서 낸시 펠로시의 모습이 화면에 비춰졌는데 그녀의 표정이야말로 이제 망연자실 그 자체였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이제는 본인도 알아야 되겠죠. 자, 오늘 제가 미국의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는 것은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과 비춰볼 때 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적인 언급을 해주지 않을까? 중국 공산당이 그 많은 인원을 대한민국에 파견을 해서 해커들을 중심으로 해서 A웹이라는 단체와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랑 합쳐서서 그동안 수년간 대한민국의 선거를 조작하고 부정선거가 되도록 뒤에서
작동을 해왔는데, 자, 왜 이러한 중국에 대해서 직설적인 화법으로 왜 트럼프는 억압을 하지 않을까? 이런 답답함과 의구심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대단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제안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미국의 중앙정보국 CIA의 국장이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존 레클레프다 이거예요. 아니면은 DNI 국가정보장이죠.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인데, 자, 국가정보장이 있는 털시 게버드의 입장이라면 나는 과연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떠한 제안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모아진 첩보를 정렬하고 소팅해서 확인 검증한 후에 정보 생산을 해서 대통령에게 어떤 식으로 건의를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미국으로서 당연히 미국의 정보기관의 수장으로서 현재 당면하고 있는 최대의 과제는 중국 공산당, 즉 CCP죠. 중국 공산당을 어떻게 깔끔하게 제거하느냐라는 문제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거를 한다고 했을 때 가장 가성비가 좋은 공작적인 방법을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전비가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는 전쟁이라는 과업을 수행하면서 중국을 제압할 것인가? 만약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트럼프의 입장과 미국의 외교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이 수장들의 머릿속에서는요, 중국을 파괴시켜서 중국을 신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로 되돌린다라고 하는 목적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실행해가는 방법에 있어서 어떠한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지금 미국 측은요, 가급적이면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서 적을 제압하는 방법을 선택할 것입니다. 즉, 손자병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정통하게 이해하고 있는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은 적을 섬멸하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되 그 섬멸하는 과정을 적의 힘을 역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이 방법을 선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수원에 선관위 facilities죠. 그러니까 선관위 부속 건물 중에 하나였던 그 외국인 숙소에서 불법으로 암약해오면서 마치 산업연수생의 신분으로 온 것처럼 위장하고 가장하에서 있던 중국의 해커들, 소위 말하는 에스피오나지들 그룹입니다. 간첩단이 지난번에 12월 3일 밤에 잡혔잖아요. 그리고 지금 미국 본토로 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모든 사건의 칼자루는 누가 쥐고 있습니까? 미국이 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체포해간 중국 간첩들의 신병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어떻게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하고 할 수가 있는 게 미국의 입장이겠죠. 자, 그러면 위협해서 공갈해서 뭔가 미국의 이익을 취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중국을 근본적으로 파멸시키고 중국을 해체시켜서 중국 인민을 해방시키는 일이 더 클까요? 이것은 대단히 어떻게 보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이런 문제처럼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 우리나라에서 좀 해야 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결정이 나야 되겠죠. 지금 문형배라든지 이미선이라든지 정경미라든지 이런 김일성 우리법회 출신 아이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하는 민주당의 지령과 중국 공산당의 지령을 받들어서 그렇게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막상 지금 탄핵 인용을 하려고 봤더니 개별적으로 자기들이 잃어버려야 될 돈이 너무 많고 큰 것입니다. 거기다 추가적으로
자기 가족들의 안위가 지금 보장받을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지금 특수요원들이 들어와 있고 또 닌자 부대까지 들어와서 지금 칼침을 놓겠다는 전문가들, 지금 소위 칼잡이들의 명수들이 지금 몇백 명이 들어와 있는지 얼마가 와 있는지 지금 우리가 정확한 수요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정확한 것은 동양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 닌자 그룹이 지금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즉, 그 닌자 그룹들은 무성 무기를 쓰겠죠. 자, 총 같은 경우나 뭐 다이너마이트나 크레머 같은 경우는 터트리면은 소리가 납니다. 폭발음이 나고 또 불이 붙어서 화재가 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자, 이와 같은 전문가 그룹들이 와서 지금 생물학적인 목숨이랄까요? 뭐 생명이랄까? 그런 것들을 육체와 정신을 좀 분리시키려고 지금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대상자들이 누구겠어요? 뻔하죠, 지금. 한미연합사 부사령까지 하면서 많은 정보를 취득하고 있는 김병주 같은 아이들은 지금 얼마나 많은 얘기를 쏟아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미국이 갖고 있는 그 발달된 그 첩보 수집의 기술을 또 첩보 수집 장비들을 통해서 김병주가 떠들고 다닌 얘기를 지금 미국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미 간에 배신을 하는 자의 종말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아마 이번에 보여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직간접적으로 전해 듣고 있는 얘기들은 동맹관계를 훼손시키고 한국의 안보와 미국의 안보를 해치는 이런 적들, 간첩들, 종중, 친중, 종북, 친북 하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따끔하게 지금 손을 보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손을 본다는 얘기가 손금을 본다는 얘기가 아니죠. 아실 거 아니에요. 손을 본다는 얘기가 손금 보는 얘기가 아닙니다. 손금 보는 거는 주역이나 사주팔자 보는 데 가서 보는 거지, 결코 미국의 전문가 그룹에서는 손을 본다는 얘기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김병주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박선원이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에 너무나 많이 본인의 실체를 드러내기 때문에 지금 중국과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있는 시다발이다, 바풀떼기다라는 게 지금 만천에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박선원이가 지 나름대로는 머리를 굴려가면서 똑똑하게 처신했다고 생각했지만 이미 사태는 끝났어요. 마각이 드러났어요. 모든 범죄 행각이 드러나서 지금 온 세상에 공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김병주, 박선원 얘들과 함께 가가지고 곽종근이라고 하는 그 바보 같은 베레모 쓰고 있는 그 자식을 위협하고 공갈하고 회유하고 해서 지금 거짓 증언을 양심선언이라고 바꿨던 놈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박범계와 부승찬이 같은 애들인데, 이 아이들의 소위 말하는 생물학적인 앞으로의 연장도 얼마나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특히나 박범계는 왕년에 그래도 문재인 시절에 법무부 장관까지 한 놈인데, 이런 놈이 거짓말을 하고 위협을 하고 공갈하고 회유해서 그런 거짓 진술을 끌어내면서 그거를 양심선언으로 포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란의 수괴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바로 민주당과 중국 공산당 평양의 지령을 받고 있는 민주당이라는 아이들이죠. 그 가운데 특히 리짜이밍, 그리고 김병주, 그다음에 박선원, 그다음에 박범계, 부승찬, 이런 아이들, 뭐 양모라고 있는데 뭐 그런 그 허접한 쓰레기들은 뭐 언급할 가치도 없고요. 지금 가짜로 당선된 아이들이 지금 50명이 넘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문제 해결은 한 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를 해서 민주당을 위헌정당으로 해산시키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동시에 데프콘1을 발동해서 유엔군 사령관이 모든 작전권을 쥐고 대한민국 전역을 국민들의 일상생활에는 1점도 불편함이 없게끔 하는 대신에 실질적인 데프콘1 전쟁 상황이 이미 작년 11월 1일부터
발동이 되어 있으니까 그 양국 간의 협정문에 의거하여 데프콘 1을 발동시키고 전쟁 상황 속에서 이 반국가 역적 세력들을 잡아 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판부도 뭐 1심, 2심, 3심 이런 거 없습니다. 군사법정으로 모든 걸 통일시키고 단심, 1심으로 처리를 하되 그냥 바로바로 형법 제93조 여적죄 사항으로 몰아가서 반국가 세력들, 반국가 사범들을 단심으로 처리하되 되도록이면 무기징역보다는 사형 처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참에 그 집안의 모든 식솔들도 연좌제를 적용해서 앞으로 이 자유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에서는 그런 더럽고 비열한 인간들의 씨앗들이 이 사회에서 생존할 수 없게끔 그 기본 틀을, 펀더멘털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께서는 당신의 마지막 최후 진술에서도 이야기했어요. 제2의 계엄은 없다 그랬습니다.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고 지금 전시 상황이에요. 지금은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하이브리드 전쟁이 지금 이미 개시된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제6차 한미 간의 외교 국방 안보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구체적으로 지금 전쟁을 그러니까 전쟁의 범위와 전쟁의 개념을 확장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나라 상황은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물밀듯이 들어오는 인해 전술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들어오는 게 군대가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관광객들을 가장해서 취업을 미끼로 해서 들어오는 중국의 수많은 간첩들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1992년 8월 24일 한중 간의 외교관계가 정식으로 수립한 이후 우리는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문을 활짝 열어놨습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들은 대한민국으로부터 필요한 곳은 훔쳐가고 또 대한민국이란 전 영토를 그들의 속국으로 속방으로 만들기 위한 음침한 비밀 공작 활동을 해왔죠. 그게 바로 통일전선 공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 장개석 국민당 정부가 국공합작을 하고 그 모태똥이 이끌던 그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대륙에서 쫓겨나올 때 가장 치명적인 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밀정을 통한 비밀 공작이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장개석 국민당 정부 안에 중국 공산당에서 파견한 그 밀정들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정책을 좌우하고 장개석 국민당 정부가 파멸되고 붕괴되도록 그런 밀정의 공작을 해왔던 것이죠. 거기는 여자들의 몸을 바치는 섹스피오나지를 비롯해서 돈과 뇌물과 향과 모든 가능할 수 있는 종류의 비밀 사업들이 투입이 되었고 최종적으로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공산당 정권이 수립되게끔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33년간 한중 간에 수교된 이래 중국 공산당들은 대한민국을 그들의 첩자들, 밀정들을 통해서 매수하고 포섭하고 그리고 협박하면서 회유해서 대한민국을 그들의 나라로 대한민국의 모든 자산과 모든 기술을 훔쳐가려고 했던 것이죠. 자, 이제 그 중국 공산당의 마각이 드러났고 그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하고자 했던 평양의 저 왕조 세습 독재 세력들, 그야말로 국제범죄단체면서 국제테러단체죠. 그런 북조선의 소위 대남 공작기관과 함께 중국 공산당의 통일전선부, 공안부, 안전부, 군의 총참모부 같은 조직들은 우리나라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정말 쉬지 않고 공작 사업을 해왔던 겁니다. 자, 예를 든다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괜찮다는 학교, 서울대학교에 수많은 조선족들, 수많은 한족들을 파견시켜서 소위 문화교류다, 과학기술교류다, 교육교류다 이런 식으로 공작원들을 파견을 시켜왔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내에서 암약을 하면서 서울대학교 학생들과 교류를 갖고 심지어는 결혼까지 하고 부부관계까지 맺는 이런 장기 고첩 와해 공작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것뿐이겠습니까? 중국 지역에, 북경에, 상해에, 광주에, 혹은 심야에, 대련에, 시안에, 아니면 송도에, 이렇게 곳곳에 파견 나가 있는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을 상대로 얼마나 많은 포섭 공작이 진행된지 알고 계십니까? 자, 지금 경찰에 특히 많고, 그 다음에 국정원에도 많습니다. 그 일반 공무원들 가운데서 중국의 그 마수거리에 걸려서 지금 중국 공안부나 중국 안전부에 포섭되어 있는 그런 국가 공직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자, 거기다가 중국에는 최근에 양회라 그래서 전인대와 정협이 끝났습니다만은 지금 한국 사람들 중에 말이에요. 정치적으로 무슨 활동을 한다고 하면서 정협과 교류를 하고 전인대랑 교류를 하고 한다는데, 자, 도대체가 중국이 일당 독재 국가 아닙니까? 사실 늘어져 있는 여러 가지의 정당 같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은 다 페이퍼 파티입니다. 종이 정당들이에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중국은 철저하게 Chinese Communist Party, 중국 공산당에 의한 일당 독재 지배 국가입니다. 그런데 자, 우리나라는 그래도 명색이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양당제 이상의 복수정당제를 선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중국 공산당과 업무 교류 협약을 맺는다는 이 우스꽝스러운 것들이 지난 2009년도부터 당시 한나라당이 그 계약을 맺고 중국 공산당의 하부에 소위 노예 제도로 속하는 노비가 되었어요. 스스로 되었어요. 자, 동북아시아의 평화라는 것은요, 주한미군의 철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중 간에 무슨 상호 협력을 하고 이런 건요, 전부 다 미국을 쫓아내고 주한미군을 쫓아내서 결국 한반도를 공산화시킨다는 것에 그 최종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덧붙여서 가짜 김일성에 의해서 주도되어 왔던 북의 가짜 김씨, 백두혈통 저 버러지만도 못한 독재 정권조차 중국과 야합을 해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기 위한 그간의 지하 공작을 해왔던 것이죠. 자, 이러는 가운데 우리는 지나간 33년간 한중수교 이래로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우리 것이 도둑질 당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깨닫지 못한 게 아니라 경찰 같은 경우는 중국 공안부가 갖고 있는 그 특색과 그들의 아주 탄압하고 독점적인 그런 공산 치하에서나 할 수 있는 공안부의 제도와 공안부의 영향력을 그대로 받아다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중국의 공안부와 교류를 하고 그들의 예하로 그들의 수하로 들어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요 직전에 경찰총장 했던 친구도 보면은 중국의 간첩 양성기관이라고 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사회과학원이라는 게 있어요. 자, 경찰대학 나온 아이가 무슨 먹고 살릴랬다고 중국 사회관에 가가지고 법학 석사 과정을 밟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애들이 돌아와서 경찰의 간부가 됩니다. 자, 중국말 좀 할 줄 안다고 해서 중국 공안부와 교류를 하면서 그 중국 공안의 발구발에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는 순간에 이 나라의 주권은 없어지는 거죠. 자, 대부분의 중국에서 우리나라 공직자들에 대해서 공작을 피는 거 보면요, 약점을 조성한 이후에 그다음부터는 돈을 주고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뽑아가는 이런 그 주종 관계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적어도 중국에 근무를 나갔을 경우에 우리나라 공직자들의 자세는 다음과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내가 이번에 파견 나와 있는 이번 첫 번째 서비스 기간 동안에 나의 최선을 다해서 국가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그 두 번 다시 중국으로 파견 나가지 않겠다라는 각오와 다짐을 하고 국가의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항들을
국정원에서 철두철미하게 역사교육과 사상 이념 교육을 시키고 절대로 적들에게 포섭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국정원에서 파견 나갔던 애들도 중국에게 포섭당한 애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몇 명이나 있을까? 퇴직했다 하더라도 포섭당한 애들은 어떻게 되죠? 잡아 족쳐야죠. 어느 정도까지 사형시켜야 됩니다. 자, 중국에서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협조했던 사람들은 모조리 잡혀서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대만의 정보참모부 군대에서 부사령관까지 했던 사람이 쓴 책을 보면은요, 거기 나옵니다. 중국 중년부라 그런 데가 있어요. 중국 공산당 대외 연락부를 줄여서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중년부 소속에 있던 한 유능한 대한반도 책임자 하나가 한국 애들하고 인연을 맺고 친밀하게 지냈다는 얘기죠. 중국 입장에서 보면 그게 뭡니까? 바로 간첩입니다. 그래서 그 간첩으로 낙인 찍힌 그 사람들은요, 지금 다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우리나라의 대응처를 보면 아무것도 안 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사람이 왜 잡혔냐면은 우리 국정원에서 나간 한 미친놈이 공식적인 접촉을 갖다가 위장한다고 하면서 유선전화를 쓴 거예요. 유선전화. 그러면 대한민국 대사관은 중국에서 다 도청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나는 외교부라고 생각하고 여기 대사관인데요 전화하면은 중국에서 도감청하는 부대에서 그거를 대한민국 외교부 직원이 전화한다고 생각합니까? 당연히 이미 알고 있는데 그러면 국정원 애들이 왜 우리 당대의 연락부에다 연락을 하지?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추적을 당했죠. 결국에 모든 과정을 들켰습니다. 사진도 찍히고 비디오도 찍히고 해서 그러면은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외교적으로 기피물 해서 PNG를 당하면 돼요. 페르소나 난 그렇다라고 해서. 그러나 그걸 안 한 거죠. 왜 안 했느냐 보면은 지금 기가 막혀요. 지 새끼 하나 특례 입학시키기 위해서 자기는 일정 기간 이상을 해외 근무를 해야 된다. 이 주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놈들한테는 국가도 없어. 민족도 없어. 국익도 없고 국가 안전도 없는 거야. 오직 나만 잘 되면 되고 내 새끼만 좋은 대학 가면 된다는 이런 아주 얄팍하고 파렴치한 생각으로 머리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의해서 나라의 비밀이 넘어가고 괴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현상이 대한민국 공직사회에서 중국에 나가서 활동했던 사람들 중에서 한둘이 아니란 얘기예요. 제가 지금 이 빙산의 일각만 얘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 내란몰이 이 불법 탄핵을 놓고 우리가 이번에 대우각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지금 우리 사회에 박혀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간첩들을 솎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이제 업무에 복귀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단교하는 것까지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단교를 하는 거를 못하겠다.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우리 민족이 번영하고 앞으로 전진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심각한 저해 요인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교 단교까지도 결심을 하시고 지금 한중간에 있는 인터넷 케이블 있죠? 그런 것도 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자, 지금 우리 민족과 우리나라가 생존하는 방법에 있어서는요, 안보도 미국, 경제도 미국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대한민국 존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거 우리 역사 속에서도 드러났듯이 지금 중국에 빌붙어서 먹고 사려는 놈들이 한두 놈이 아니에요. 한두 년이 아니에요. 지금 뭐 사업으로 엮이고 뭐로 엮이고 해서 지금
정치권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기업들도 중국에 이렇게 매몰되어 있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미국의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중앙정보국장이다, 혹은 국가정보장이다, 혹은 연방수사국장이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대입해보고 생각해보면, 자, 우선적으로 미국은 전쟁을 활용하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의 대중국 파괴, 그 다음에 분해 공작을 지금 진행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정보기관 모든 부서에서는요, 미국과 보조를 맞춰서 일단 중국을 4분 5일이 아니라 갈갈이 찢어놔야 됩니다. 갈갈이 찢어서 더 이상 중국이라는 저 공산 정권이 전 세계를 향해서 마각을 드러낼 수 없게끔 해야 돼요. 그들의 야심을, 헛된 꿈, 중국몽을 철저하게 부셔서 중국을 석기 시대로 되돌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할 자신이 없으면 어느 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우리 SK라든지 삼성이 중국 가서 공장 지어놓고 있잖아요. 당장에 빼버려야 돼요. 손해를 지금 당장 보더라도 공장과 시설과 인원을 다 철수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앞으로 멀리 원대한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갈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눈앞에 이득이 크다 해서 그것에 연연해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업은 망합니다. 또 그런 생각 갖고 있는 국가 역시 망해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무슨 시장이 어쩌다는데, 그거는 과거 지난 한 40여 년 동안 전 세계를 향해서 소위 물건을 만들어서 공급해주는 소위 생산 기지로서의 역할을 했을 때에 지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요, 도둑질을 하고 강도질을 하고 절취하고 탈취하는 그런 중국의 본면을, 중국의 실체를 우리가 안 이상 절대로 하면 안 되죠. 지금 미국이 지나간 클린턴 8년, 오바마 8년, 바이든 4년, 도합 20년 동안에 중국의 마수에 걸려서 정치인들이 섹스피어나지에 걸리고 중국 여성의 방중술에 걸려서 거기에 시시낙낙하고 넘어가서 비밀 정보를 팔고 돈을 받고 그랬던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누구예요? 헌터 바이든, 조 바이든 집안 아닙니까? 그들이야말로 그런 중국의 돈과 뇌물과 향응에 눈이 멀어서 미국이라는 이 거대한 나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나라를 파멸로 이끌고 갔던 거죠. 그러나 지금 현재 있어서는 미국의 많은 국민들께서 깨어났습니다. 각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주의라고 하는 원래의 성경 말씀대로 돌아가자고 국민들이 대우 각성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도 이번에 대승을 거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미국과 같이 거대한 국가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거기서 기독교 입국론에서 건국이 되었고 그 건국의 초창기 때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자는 것이 지금 미국 국민들의 다짐이고 미국 국민들의 각성이죠. 그러면 결국에 미국은 자유공화 시민들이 주인이 되는 자유민주주의가 정확하고도 건강하게 견실하게 지켜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미국의 대통령을 본땄던 우리가 지금에 와서 대통령이 지금 거짓으로 탄핵된다 그래갖고 우선 내각 책임제로 개헌을 한다든지 이런 미친 짓을 한다고 하면은 하늘에서 허락을 하겠습니까? 준엄하게 실현과 멸망을 갖다 허락할 뿐이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도 깨어나셔야 됩니다. 깨어나시고 근본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으로 체포가 되고 구금됐다가 52일 만에 나오셨는데, 자, 이와 같은 일을 획책했던 저 반국가 세력들, 악마의 후손들, 저 악귀들을 이번에 철저하고 아주 발본색원을 해서 이 나라를 청정구역으로 만들어야 돼요. 피를 흘리는 거 겁을 내서는 안 됩니다. 피를 흘리는 것을 겁을 내면 민주주의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자유민주공화체제가
유지되고 영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피를 봐야 됩니다. 따라서 이번 대통령 업무 복귀 이후에 철저하게 지금 검찰과 경찰 안에 있는 저 반국가 세력들은요, 단 한 놈도 남기지 말고, 단 한 년도 남기지 말고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신 바짝 차리시고, 지금 목숨 바쳐서 나라를 구하고자 하려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진의를 이해를 하시고, 모든 국민들께서 중국 공산당을 몰아내고, 그 북에 저 대남 적화 이야기에 불타있는 저 승냥이 쓰레기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모조리 씨앗까지 말려버리는 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찾아 들어갈 때 소위 말하는 저해 요소가 되는 원수들을 어떻게 없앤지 보십시오. 키우던 짐승의 새끼까지 다 죽여 없습니다. 잔인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도 우리나라가 정상적으로 국가로 존립하고 또 자유민주 공화 체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요, 그것을 반하는 반국가 세력들, 친공산 세력들, 친중공 세력들, 종중 세력들, 친북 세력들, 또 종북 세력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모조리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대단히 중요한 이 갈림길에 우리나라가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마음과 뜻과 정신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이 나라가 잘 된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 개인의 삶이 축복받고 잘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독일이 망해버렸지만 과거 프로이센 시절에 독일을 중흥시켰던 철혈제상 비스마르크의 말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할 수 있는 건 나의 피와 땀과 눈물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열렬한 애족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트럼프도 저 버러지만도 못한 민주당에게 오늘 하루만큼 단 하루만이라도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 이 대업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그걸 응하지 못합니다. 결국 어떤 것도 선택하지 못하는 민주당은 이제 망했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민주당이란 이름을 달고 있는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우리 온 국민들께서 정신들을 바짝 차리시고 지금 이 나라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완벽한 분은 아니시잖아요. 세상에 완벽한 인간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지만 이번에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이 부정선거의 실체를 국민께 호소하고 알려서 나라를 구하고자 했던 그의 진정성을 믿지 못한다라면 그런 사람들은 다 북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살 이유가 없어요. 아니면 중국으로 가든가. 왜 한없이 끝없이 뿜어져 나온 이 자유의 환경을 왜 그와 같은 나쁘고 사악하고 더러운 생각으로 이 사회와 이 국가를 오염시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들을 이 땅에서 살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만약에 어느 특정 지역이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고집을 부리고 우리는 거시기한게 90% 이상, 98% 이상 한 당만 몰겠다. 그러면 저 영국의 아일랜드처럼 독립해 나가면 돼요. 왜 이 땅에서 같이 살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치제 하라 이거야. 국경선 쌓고 혼자 가서 살라고 이렇게 해서 따로 살아야지. 이런 식으로 지금 이 계명천지에 아직까지도 공산당을 추종해 공산주의를 신봉해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자, 국민 여러분, 우리 정신 차리십시다. 대우각성해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 이 공화정을 지켜내고 그리고 얼마든지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발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단 여기 전제 조건이 있죠. 적들은, 원수들은, 공산주의자들은, 친중, 친북주의자들은 모조리 씨를 말려서 제거해야 된다. 라는 전제가 먼저 해결되고 나서야 이 나라의 발전과 융성이 보장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간절하게 호소를 드립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특히나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미국의 민주당을 찬양하고 중국을 찬양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이런 썩어빠진 생각들 버리기 바랍니다.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 어둠의 세계를 아직도 신봉한다라면 여러분들은 이 입으로, 이럴 땐 입이 아니지, 주둥아리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될 거예요. 그 입에서 아멘이란 소리가 하나님 귀에는 야, 이 가증스러운 이 가인의 후예들아 라고 들리실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썩어빠진 생각, 잘못된 생각, 그 거짓 공산 세력에 미혹돼서 술 취해서 넘어간 것처럼 이런 헛소리들을 하지 말기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헛된 개소리를 하고 다니는 자들은요, 내가 보장할게요. 전부 다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빨리 개과천선하고 회개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